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포함이 됐습니다. 대출 갈아타기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주의해야 될 점은 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박종혁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관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새롭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와는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원래는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저기의 금융회사들을 직접 방문하셔서 가지고 어디가 제일 낮은 금리인지 찾으셔야 했고요. 네네. 그 다음에 필요한 서류들도 직접 제출을 하셨어야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대출의 상환도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셔서 진행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하시면 스마트폰에서 쉽고 편리하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뭐 주담대하고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 할 때 충족해야 될 요건이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네네. 많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이 갈아타기가 가능한데 약간의 예외들이 있습니다. 예예. 주택담보대출은 먼저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만 가능하고요. 단독주택, 빌라 등은 대출 갈아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출을 갈아타려면 주택의 시세 확인이 필요한데 단독주택과 빌라 등은 시세 확인이 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의 경우도 대출 금액이 10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야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반면 전세대출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빌라를 포함해서 모든 주택이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중에서도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과 같이 정책금융 상품은 이미 은행 대출 상품보다 금리가 낮은 상황이어서요. 갈아타실 필요가 없어서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시고요. 중도금 대출과 같이 특정 은행과 집단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대출도 이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전세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시점이 아까 대출 받은 지 6개월 지나야지 가능하다고요.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때 뭐 임대인 동의가 또 필요한지도 궁금하고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받으신 지 6개월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시다는 거고,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기존 대출을 받으신 지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갈아타기가 가능하십니다. 또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뒤에는 갈아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이고 전세 대출을 받으신 시점도 전세 계약 시점과 동일하다면 대출을 갈아타실 수 있는 시기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부터 2분의 1인 1년이 되기 전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전세 대출을 갈아타실 때 그 집주인이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부담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세 대출을 갈아탈 때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임대인분께 이제 전화를 하는 방식 등으로 전세 계약을 실제로 하셨는지, 전세 계약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지 등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대환대출을 위한 이 사이트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대출 비교 플랫폼이나 각 금융사 앱을 통해서 가능한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대환대출 플랫폼 이용하려면 별도로 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네, 많은 분들께서 대환대출의 사이트가 하나 있는지를 여쭤보셨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대출 비교를 이전에도 제공하는 플랫폼사가 있었고 그런 플랫폼사와 그리고 이제 금융회사, 예를 들면 뭐 은행이나 보험 등과 같은 금융회사의 앱을 통해서 대출 갈아타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 갈아타기를 한 번만에 끊김없이 처리하시려면요, 먼저 대출 비교 플랫폼 업체와 금융회사의 앱을 설치하신 후에 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마이데이터 가입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실 때에는 또 여러 공공기관들이 발급한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소득증빙 서류 등
대부분의 서류들은 이용자분들께서 동의만 해주시면 금융회사가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출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등기필증이나 전세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신청하실 때 미리 준비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도 서류를 금융회사를 방문해서 제출하시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셔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사무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마트폰 사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은행에서 직접 좀 도와주신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네.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셔도 똑같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아니면 중간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처리를 하시다가 서류 제출부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 이제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으로 방문하셔서 서류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하면 이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영업점에서 하는 항은 하는데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대면 갈아타기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일단 먼저 가장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이제 어느 금융회사의 대출 금리가 가장 낮은지를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대출 비교 플랫폼 앱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대출 비교 대안대출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나오실 거고요. 네네. 먼저 그렇게 접속을 하시게 되면 담보주택을 입력하시고 대략적인 소득을 알려주시면 여러 금융회사에서 제안하는 한도와 금리가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 쭉 뜨게 됩니다. 네네.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가장 낮은 금리의 대출을 찾으셨으면 대출 비교 플랫폼 그 앱에서 그 해당 금융회사의 앱으로 바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을 하고 등기필증 같은 서류는 이제 찍어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대출 신청까지는 완료가 되십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대부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30분에서 1시간 내외로 처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차주분들께서는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심사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금융회사 직원이 사람이 직접 심사를 하다 보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거나 심사 인력 상황 등에 따라서 심사 기간이 약 2에서 7일 정도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심사가 끝나면 금융회사에서 이제 대출 심사가 끝났으니까 약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문자를 보내서 알려주는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금융회사 앱에서 대출 상환 방식이나 금리 등을 확인하시고 대출 약정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사주분들께서 이제 하실 일은 끝이 난 거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금융회사가 알아서 원래 갖고 계셨던 대출을 상환하는 작업을 처리하게 되고 대출 갈아타기가 완료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대안대출 이용 대상이 많이 확대가 될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먼저 가장 직접적인 효과로는 이미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더 낮은 금리로 이동하셔서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도 작년 5월부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가능했었는데요. 지금까지 10만 명 정도의 소비자분들께서 평균 1.6%포인트 정도 낮아진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셨습니다. 네네. 보통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은 신용대출보다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이자 절감 효과도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요. 보통 한 3배 정도 평균적으로 3배 이상 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이제 금융권의 금리 경쟁이 촉진되어서 대환대출 인프라를 굳이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국민들께서 더 낮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대출 금리를 쉽게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금융회사들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리 경쟁을 하게 되고 대출 이자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게 되어서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중도 상환 수수료 내면 그리고 여기 이용하는 사이트 수수료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하면 이게 바꿔 타는 게 좀 녹록지는 않다. 여기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실제로 1월 9일부터 이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가 되고 4일 만에 지금 약 5,600분께서
원래 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기를 신청을 하셨는데요. 신청하신 금액의 전체 규모가 벌써 1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출 갈아타기를 완료하신 분들을 보면 대출 금리가 평균 1.5%포인트 정도는 떨어지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이제 갈아타신 분들 한 분당 1년에 이자로 나가는 돈이 약 337만 원 정도 절약되는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이유를 생각을 좀 해보면 이제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인데도 바쁘신 일상에서 다양한 대출 상품을 일일이 확인해 보시는 못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더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으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 저희 생각에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한 번쯤 더 낮은 대출 상품이 있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박종혁 사무관이었습니다.